오늘은 우리 엄마 눈썹은 왜 빨갈까? 왜 빨개지는 걸까? 빨간 눈썹은 왜 생기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렇게 이것만 공부하시면 이제 빨간 눈썹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안 나게 하실 수 있고, 또 받으러 가실 때도 이런 거 체크하고 가시면 안 나는 샵을 잘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을 때 좀 더 여러분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도 지금 수업을 2주 동안은 휴강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또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시면서 좀 좋은 팁을 드리고자 제가 좀 더 오늘은 더 깊이 있게 수업에 나가는 내용을 좀 더 담아봤으니까요. 집에서 있는 시간을 좀 더 보람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EGU 빨간 눈썹, 파란 눈썹, 보라색 눈썹 이런 눈썹에 대해서 왜 그게 나온 건지, 그리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빨간 눈썹에 대해서 오늘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쭉쭉쭉 다 알려드려 볼게요. 반영구 하게 되면 나중에 색 다 잘 깨끗하게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변색되는 건가요? 그래서 빨갛게 파랗게 남는 건가요? 이런 문의들이 있으신데요. 빨간색 눈썹이 어떻게 하면 안 나는 거고 어떻게 해서 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게요. 왜 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먼저 색소입니다. 색소를 제대로 잘 써라. 두 번째, 피부의 깊이 조절을 제대로 해서 흉터가 남아서 빨개진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흉터, 제대로 된 테크닉을 구사해라. 세 번째, 햇빛이나 내가 많이 이런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시술자가 아닌 손님이 많이 그런 야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하나하나 각각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EGU.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색소인데요. 색소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반영구 색소는 염료가 아닌 안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료가 뭐냐라고 물으실 텐데요. 안료는 색깔 자체, 물에 희석되지 않고 그냥 그 가루 파우더 자체가 색깔이 있는 건데요. 천연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돌 같은 거 있죠. 화학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 돌이나 금속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걸 미세하게 입자를 고르게 그 파티클 입자를 고르게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글리세린이나 알코올 베이스나 아니면 물 베이스, 워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색소를 만들게 되죠. 염료는 옷감이나 이런 데에 물에 녹는 성분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게 한다면 그래서 퍼지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안료는 그 색깔 자체, 그냥 가루 자체의 색이 있는 거에 글리세린을 배합해서 뭔가 이렇게 점성을 만들고 약간 물기 있게끔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알코올 베이스나 글리세린 베이스, 뭐 아니면 워터 베이스 이런 식으로 섞어서 물기만 있게 한 거지, 얘를 섞어서 퍼뜨려서 뭐 요만한 염료를 넣고 그렇게 해서 색깔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색이 퍼지는 그런 성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분을 쓰게 되면 색이 퍼지게 되고 그런 변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색소에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내열성과 두 번째, 내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퍼짐이 없다입니다. 내광성은 뭐냐? 우리는 보통 밖에 반영구를 하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죠. 밖에 야외 생활도 하게 될 거고 밖에도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게 빛에 약하게 되면 변색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염료는 이런 거에 빛에 의한 변색이 잘 돼요. 그렇지만 안료는 색 자체가 고유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 자체가 변색이 되지 않아요. 햇빛이나 그런 데에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내열성. 우리가 밖에를 돌아다니면서 따뜻한, 우리가 여름 반영구를 하고 뭐 겨울에만 돌아다닐 거 아니죠. 온도 변화나 작은 높은 온도, 고온 온도에도 이런 변색이 되거나 색이 산화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염료에는 있지만 안료는 그런 거에 변색이 되지 않아. 그런 장점들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안료 성분인 반영구 화장을 써야 된다. 뭐 요즘에 보면 잉크 성분의 그런 염료를 이용해서 만든 회사들도 많은데 그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안료 파우더로 만든 반영구 색소를 쓰셔야 되고요. 또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안료 파우더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 안료 파우더를 골라야 이런 빨간색이 안 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EGU. 먼저 이제 좋은 안료를 써야 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그럼 안료 중에서 어떤 안료가 정말 좋을까요? 안료를 쓴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지금 한국 인터넷에 나와 있는 회사들 중에는 아직도 염료를 쓰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이게 천연 파우더 성분을 이용한 안료를 쓰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좋은 안료는 어떤 걸까? 우리가 갈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차피 붉은 색소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붉은 색소가 남지 않고 잘 색이 반영구에서 뭐 2, 3년 뒤에 신진세사가 이루어지고 각질 활동을 하면서 점점 깨끗하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빨간 색소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라고 하면 입자 크기입니다. 입자 크기가 지금 저희가 가루 파우더의 성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입자 크기가 그 붉은색 입자 크기의 그 가루 성분이에요. 파우더예요. 어쩔 수 없이 가루 파우더 붉은색은 조금 더 입자 크기가 이렇게 결정을 쪼갰을 때 가장 제일 두껍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색소 파우더들과 섞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 파우더가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게 되고 그런 입자 크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마지막까지 여기에 잔색이 남아서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입자 크기를 잘 관리한 회사 거를 쓰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돈을 조금 더 주셔더라도. 두 번째, 위생적으로 오염 관리를 하는 회사의 제품을 찾아라 라고 말할게요. 먼저 이 반영구 색소가 이제 아무리 좋은 안료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런 통이나 이런 데 담는 과정에 있어서 오염이 되게 담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산화나 변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염이 된다면 색 자체가. 그런데 뭔가 무균실, 뭔가 멸균실 그런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물질 증명서를 먼저 꼭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증명서를 통해 뭐 납성분이나 뭐 중금속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없어야 되죠.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아니죠. 없는지를 잘 체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겠죠. 변색되지 않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증명서를 확인한다.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EGU. 지금 앞서 이제 색소도 정말 잘 쓰셨고 좋은 컬러를 만약에 안료를 이용해서 쓰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시술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붉은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붉은색이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상처인 거죠. 색소를 제대로 구사하거나 놓지 않고 표피에만 넣는 게 아니라 진피까지 깊이 있게 조절해서 정말 흉터를 남기게 된 경우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오돌오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얘가 그냥 평면의 색깔이 붉은색이 비치는 게 아니라 뭔가 흉터처럼 뭔가 이 살이 올라와 있는 거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좀 뭔가 오돌오돌 올라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 깊이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안에 깊이 진피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색은 또 남지 않고, 뭔가 색을 대충 묻혀서 시술을 하면 색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색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시술하게 되고 또 시술하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를 조절을 잘 못해서 흉터를 남기게 되고, 아니면은 또 색은 제대로 묻혔는데 깊이를 처음부터 조절을 못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깊이 들어가면 진피와 닿으면서 피 출혈이 발생하죠. 피가 안에서 배출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루 파우더가 머물 자리가 있나요? 물이 밀어내는데 없겠죠. 그럼 색은 또 안 들어가죠. 그럼 또 긁고, 또 피는 더 나고, 또 고객은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색은 남지도 않고 흉터만 남은 컬러. 그건 컬러가 아닌 흉터에 의한 붉은 색소. 붉은색 그 눈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거 시술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색 깊이나 뭔가 이런 피부 깊이 그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시술을 하셔야 흉터에 의한 붉은색이 남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영구는 표피에만 꼭 시술해야 되는 이유겠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해로 아까 저희가 안료 설명할 때 염료와 차이점이 내광성과 내열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좋은 거지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지만 내가 너무나도 외출이나 햇빛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산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은 안내는 해주세요. 그리고 손님이 이렇게 긁어서 상처를 만든 딱지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미세 딱지가 생겼을 때 내가 또 막 이렇게 긁은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또 흉터가 되면
또 이렇게 붉은색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상들만 없게 한다면 여러분은 붉은색이 안 남는 아주 예쁜 반영구 1, 2년 있다가 색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반영구 화장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이지유. 네, 오늘은 우리 엄마의 빨간 눈썹은 왜 생겼을까? 분명히 나는 갈색으로 했는데 빨간 눈썹은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빨간 눈썹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다음 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너무 많죠. 젊은 친구도 엄마가 아닌 우리 동생이 빨간 눈썹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고 시술했을 때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편에도 만나고 이번 편에도 만나고 다다음 편에도 만나요. 네, 가장 쉽게 알려주는 이지유 TV예요. 또 만나요. 안녕. 저번 시간에는 붉은색 눈썹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생긴 눈썹은 어떻게 하죠? 깊이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붉은색 눈썹이 되신 분들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응용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